빛으로 침을 놓는 겁니다. 확대경으로 빛을 모으면 불이 나잖아요, 종이에. 그런 것처럼 망막에 정확하게 점을 맺히게 하면 시신경이 자극되고, 시신경은 곧 뇌신경이죠.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안 아프다, 개운해진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본인을 요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셰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리를 잘 만드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요리를 배운 한 사람은 본인을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리도 신경을 썼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이 요리를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을 사업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은 식당을 리드하는 사업가가 됐지만, 본인을 요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 식당을 경영하는 요리사, 셰프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안경사라고 생각을 하고 검안사라고 생각합니다. 합쳐서 검안경사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은 좀 특수해서 안경사가 검안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안사이기도 하고 안경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를 독점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왜 검안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어라든지 용어를 독점하려는 의도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대댓글을 달 가치를 느끼질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사업가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검안경사다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거죠.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구루 검안원을 오픈한 것도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픈한 거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오픈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검안원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오시고, 짝눈인 경우 소위 말해서 안경계의 고인물들, 눈이 정말 힘들어서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하려고 제가 검안원을 오픈한 거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한다면 안경테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체인점을 늘려 나가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했겠죠. 그래서 저는 검안원에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약 문의를 주시면 웬만하면 인근 안경원에 가셔서 안경을 하시라 종용을 하죠. 제가 예약 문의 이런 거를 노출을 시켜 놨는데, 유튜브 상에, 그 이유는 예약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는 댓글에 제가 답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일일이 하기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노출을 시켜 놓은 겁니다. 노출을 시켜 놓으니까 확실히 어디로 가면 되나요? 라는 이런 댓글은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작가적 마인드가 있거든요. 책을 7권 정도 썼기 때문에. 작가는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쓴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글을 쓰다 보면 나중에 그 한 명이 결국 나 자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 글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결국 내가 글을 쓰지만 내가 읽는 거죠. 글을 쓰면서 내가 가장 큰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경도 작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가적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단 한 명의 환자적 고객이 있다면 그 환자적 고객을 위해서 검안을 하는 거죠. 그 단 한 명의 환자적 고객을 위해서 검안원을 오픈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명, 1년에 한 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검안원의 경우는 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저 자신을 규정하는 바, 제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것, 그게 자아 실현 아니겠습니까? 제 아이덴티티는 검안경사다라는 것입니다. 검안경사로서의 저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것, 그게 자아 실현인 거죠. 그걸 위해서 오픈을 한 거고, 지금 예약 문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제 아이덴티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5년 동안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안경을 썼을 때 와, 잘 보인다, 머리도 안 아프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안경 그냥 단순히 패션 소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해버리고 싶은데 수술할 수는 없고 애매하니까 그냥 쓰는 거, 썼다 벗었다 하는 거, 그런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CT, MRI, 내과 다니면서 머리 아프다 호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경 쓰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 안경 한번 제대로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서 맞췄는데 머리가 안 아프다, 이럴 수 있느냐, 참 돈을 많이 썼는데 허망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침을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철로 된 침을 놓는 사람, 그런가 하면 봉침이라는 게 있죠. 꿀벌의 침으로 침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이 침을 놓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로 저는 침을 놓을까요? 빛으로 침을 놓는 겁니다. 정확하게 도수를 잡아가지고 난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난시를 없애주면서 근시나 원시도 초점을 이동시켜서 망막에 정확하게 점이 맺히게 하는 거죠. 망막에 보면 중심화라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혈자리죠. 거기에 철로 된 침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빛으로 침을 놓는 겁니다. 확대경으로 빛을 모으면 불이 나잖아요, 종이에. 그런 것처럼 망막에 정확하게 점을 맺히게 하면 시신경이 자극되고, 시신경은 곧 뇌신경이죠.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안 아프다, 개운해진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어차피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뇌에 전달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뇌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광침을 놓는다는 것이죠. 제 아이덴티티가 검 안경사였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광침술사. 침 끝 같은 점을 만들 정도로 그만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안경을 조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점이 맺히니까요. 안타까운 게 라식 수술이나 라텍 수술을 해버리면 각막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빛이 가서 침 끝 같은 점이 맺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침의 효율이 떨어진다 할까요?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장기가 눈입니다. 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바로 뇌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이 여기 있고 뇌가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이 여기 있고 뇌가 바로 여기 있죠. 눈이 여기 있으면 뇌가 여기 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뇌의 일부가 눈인 거죠. 바로 뇌에 자극을 줘버리는 게 광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안경인 거죠. 안경을 정확하게 맞추신다는 것은 광침을 맞아 본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지속적으로 광침이 중심화를 자극하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가 맑아지게 되겠죠. 뇌가 어쨌든 전보다 좀 나아지면 몸 전체가 나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미인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사람에게 쾌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쾌감이 성적 쾌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봤을 때 안구 정화가 된다고 하죠. 제 막내가 이제 4살인데 막내를 보면은 비타민인 거죠. 그래서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감기기가 제가 지난주에 좀 고생했는데 감기로 머리가 좀 띵 하다가도 괜찮아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를 보는 순간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안구가 정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애기처럼 생긴 사람들이 미인인 경우가 많죠. 얼굴도 작고 애기하고 눈, 코, 입의 비율이 비슷한 사람들이 미남, 미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아기를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남, 미녀를 볼 때. 그게 미인의 정의라는 것이죠. 안구 정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구 정화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뇌로 가서 뇌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어때요? 소화도 잘 되겠죠. 그러면 몸 상태가 좋아지겠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미인이다 라는 것이죠. 길 가는데 우연히 팬사인회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 차은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했는데 마침 안경을 안 쓰고 왔어요. 그래서 차은우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인파 때문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한 5m 전방에서 보면서 와, 잘생겼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경을 안 쓰고 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구 정화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니 안경을 가지고 안구 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필요한 게 광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경으로 놓을 수 있는 광침은 뇌에 정말 좋다. 안경사, 검안사의 일이 단순히 안경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머리라든지 몸 전체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영역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규정하면서 더 깊게 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그거는 의사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치료라는 단어 자체를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의 치료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경으로 눈의 중심화에 정확한 침을 놓으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는 사람은 안경을 맞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광침을 맞으시는 거다. 제가 이런 깨우침을 얻고 절차 탁말을 해야 그나마 광침이라는 게 놔지겠죠.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 또 제 말하는 거 봅니다. 저는 정말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우울해진 상황에서 이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미인은 아니지만 안구정화가 된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아들이 있는데 이제 8살이에요. 칭찬 스티커 100개를 모으면 2만 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 2만 원을 줬더니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산 거예요. 이 막내인 4살짜리한테 사준 거예요. 얘 누나도 있는데 12살짜리. 얘는 자기가 쓰던 걸 그냥 주지, 동생들한테. 선물이라고 뭘 하나 사가지고 처음부터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죠, 제가. 너는 마음이 착하니까 그걸로 됐다. 공부 못해도 된다.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마음이 착한 것,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애 같은 얼굴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어린애들은 마음이 착하잖아요. 백지처럼 되어 있지만 되게 얼굴이 착한 느낌이 나죠. 애들은 천진무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아들이라서 예쁘지만 그 마음이 더 예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차은우처럼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예쁘면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모습에서 이 사람 마음은 좀 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여러분께서 쾌감까지는 아니지만 기분 좋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머리가 띵하다든지 감기기가 있다든지 하더라도 0.0001%라도 좀 개선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는데 잘 안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광침을 맞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금한원으로 오시면 제가 광침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중심화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자극을 할 수 있게 안경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